대략 좀 양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가물해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1시간 반? 이 정도 걸릴 거고, 중간에 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명회 할 때, 저희 학원 설명회는 학원 뭐, 이렇게 자랑, 뭐, 학원 커리큘럼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냥 어머님들한테 진짜 교육 정보를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오늘은 그냥 100%다, 좀, 우리가 고교 선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거고요. 혹시, 저희 학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끝나고 나서 여기가 지금 2층이거든요. 3층에 올라오시면 제가 뭐 저희 시간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아이 선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거 역시 올라가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답답하긴 한데 마스크는 다 이렇게 좀 착용해 주시고, 근데 사실은 이제 학원은 굉장히 좀 안전한 곳이에요. 오히려 뭐 발열 체크도 항상 잘 하고 이래서 여태까지 학원에서 2차 감염 있었다는 소식은 없잖아요. 단 한 건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뭐 무음으로 좀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얘기는 좀 약간 고교 선택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교과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건 왜 하냐면 어머님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지금 이렇게 애들이 뭘 배우는지, 뭐 학교에 가서 뭔가 공부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맨 앞장은 그냥 기초 소양입니다. 기초 소양.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냐면 간혹가다 어머님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문과 성향의 아이인데요. 문과 아이들한테 유리한 고등학교가 분당에 어디예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세요, 저희한테. 근데 그 얘기가 몇 년 전에는 맞았어요, 그런 질문이.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이 뭐 일면 조금은 뭐 이해는 가나 사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2015 교육 과정은 문이과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머님 세대나 뭐 저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과, 이과 딱 나눴잖아요. 그래서 문과 애들은 문과 애들끼리 성적 산출하고, 이과 애들은 이과끼리 성적 산출했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성적 산출을 해요.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끼리 성적 산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학,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1학년 거는 그렇다고 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을 배웠다. 그럼 수원은 수능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문과건 이과건 다 해야 돼요, 2학년 때. 그럼 예전에는 그 과목에 대해서 문과하고 이과가 나눠서 성적 산출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같이 성적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과한테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디 있고 이과한테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물론 이거는 있죠. 문과 계열 아이들은 선택 과목 선택할 때 사회 계열을 주로 선택할 거고, 그죠? 이과 애들은 과학 과목을 주로 선택할 거니까 여기서는 과목이 나눠지니까 따로따로 성적 산출을 해서 여기서는 나눠지겠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교과목은 어쨌든 문과건 이과건 같이 산출을 하는 거예요. 같은 과목을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과 아이들이 사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과 아이가 세계사를 선택했다. 그러면 걔가 이과라 하더라도 그냥 문과 아이들 세계사 선택한 아이하고 같이 성적 산출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좀 개념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뭐 문과한테 유리한 고등학교, 이과한테 유리한 고등학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같이 성적 산출하는 겁니다. 같이 성적 산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목에서 여기 공통 과목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무조건 문과원이과건 다 같이 성적 산출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산출하는 거다. 그다음에 여기 일반 선택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일반 선택 과목들 여기 일반 선택 과목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수능 과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2학년 때 주로예요. 100%는 아닙니다. 2학년 때 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 일반 선택 과목은 성적 산출을 등급 평가를 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일반 선택 과목은 100% 다 등급 평가입니다. 등급 평가예요. 1등급, 2등급이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어쨌든 등급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요거는 주로 여기는 수능 과목이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해요. 일부. 근데 대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물리2, 화투, 생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이거는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요거 수능 과목에 들어가는데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수능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기하 이런 거 있잖아요. 기하. 이거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입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는 수능 과목이 아닌데 내신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은 다 성취 평가를 합니다. A, B, C예요. 그러니까 좀 널널해요. 학교에서 내신을 할 때 요 과목들 있잖아요. 물투, 화투 이런 것들은 등급 평가를 하면 굉장히 뻑뻑하잖아요. 왜? 물투 듣는 애들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성취 평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략 한 30-40% 아이들이 중학교 때랑 똑같이 A를 맞아요. 그래서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대부분이 성취 평가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다 성취 평가예요.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 평가고요. 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수능 과목은 일반 선택, 2학년 때 선택하는 것들이 수능 과목인데, 그죠? 수능 과목인데,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에서도 수능 과목이 들어가 있다. 그죠? 들어가 있다. 기하 같은 경우가 그런 거다.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 있죠. 예전에는, 아마 어머님 세대에도 그랬을 거예요. 내신이 들어간다고 하면 3학년 내신의 비중이 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가요. 그런 거 없어요. 왜? 3학년 때 배우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뭐예요? 성취평가, 진로선택 과목이니까 성취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3학년 때 내신이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1학년, 2학년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물론 3학년 내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중요도로 보면 오히려 1학년, 2학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내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서 잘해야 돼요. 첫 시험 잘 보고 그다음에 2학년 때까지 잘하면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성취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수능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수능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커리큘럼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의외로 이게 좀 개념이 없으셔서 좀 이제 뭘 이렇게 애들이 배우는지 이런 걸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가 아까 문이과가 없어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과목에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해서 이제 교과목을 듣게 돼 있거든요. 교과목을 듣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 과정이 그렇게 되니까 수능도 제목이 뭐예요? 선택형 수능.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문과 애들은 문과 수능이 있었고 이과 애들은 이과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요새는 그냥 수능도 이제 아이가 선택을 해서 듣는데, 선택해서 하는데,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냐.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하고 문학이 공통이고요. 이건 공통이에요. 문과건 이과건 그냥 공통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화작, 엄매, 뭐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죠? 화작과 엄매. 말도 좀 어려운데 문법이 뭐예요? 어느 거예요? 화작이에요? 엄매예요? 예? 엄매죠, 엄매. 그죠? 언어와 매체. 이게 문법이에요, 문법. 예전에 배웠던 국어에서 나왔던 문법이 이제 이쪽이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선택 과목이 전체 45문항 중에서 11문항이에요. 11문항이 이게 선택 과목에 해당되어 있는 문항수입니다. 수학도 이렇게 돼 있어요. 수원, 수투. 이거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아까 써있던. 이게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기하, 미적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과인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거의 한 15개 대학 정도는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돼요.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수학에서. 왜냐하면 자격 기준이 기하 아니면 미적분으로 아예 픽스를 시켜놨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 학교 오고 싶으면. 그거 안 보는 애들은 안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좀 특이사항이에요. 특이사항이에요. 하여튼 여기도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거 중에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선택형 수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탐구는 여기 17개가 있어요. 뭐 하여튼 뭐 생윤, 세계사, 뭐 한국지리, 뭐 그다음에 투 과목, 원 과목 해가지고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돼 있죠. 2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선택형 수능이니까 나는 과학 하나, 뭐 사회 과목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 그래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들을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울의 주요 대학들 있잖아요. 서울의 좀 그 상위권 주요 대학들은 이과에 한해서는 반드시 과학을 2개 듣게 돼 있어요. 과학 과목을 2개를 들어야 돼요. 특히 서울대는 반드시 투 과목 하나를 들어야 돼요. 반드시 투 과목 하나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왜 이래? 왜 그러지? 왜 눌렀어? 이게 왜 밑에가? 이게 사이즈 때문에 네? 왜? 이게 사이즈가 자기가 응. 작게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잘 보여요? 예, 뭐 교재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능 선택 과목은 수능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선택 과목을 그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거 계산해 봤는데요. 유불리가 있기는 해요. 유불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경우와 기하를 선택하는 거하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거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성적 산출이 어떻게 되냐면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아이들 따로, 그 다음에 뭐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 따로,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성적 산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줄 세웁니다. 무엇을 선택했건 간에 한꺼번에 줄을 세웁니다. 1등부터 해가지고 쭉 세우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수능 성적표상에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성적표상에서는 이 학생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만 거기 써 있어요. 기하를 선택했다. 미적분을 선택했다. 이것만 써 있어요. 그리고 줄은 이것을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건 간에 하나로 줄 세우는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줄을 세웁니다. 하나로 줄을 세우는데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불리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미미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학생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어떤 학생이 유리하냐? 이 확률 통계, 기하, 미적분 요 세 과목을 선택한 학생군이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세 개의 군이 있을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세 개의 군에서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군이 요 공통 과목 성적 있죠. 수원, 수투. 요 성적이 더 우수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보다 예를 들어서 기하를 선택한 그 그룹이 수원, 수투 과목이 더 우수하면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수할 수 있어요. 계산이. 그러니까 그 연산식을 보면 좀 복잡해요. 근데 뭐 여기서 그 얘기 하면 뭐 수학 시간이 돼 버리니까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유리할 수는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는 절대로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를 조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게 뭐 유불리가 막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 변별력은 수원하고 수투 이런 데서 변별력이 생길 거다. 마찬가지로 뭐 국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독서나 문학 쪽 이쪽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을 내고 나머지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뭐 그렇다고 아주 쉽게 내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뭐 킬러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어쨌든 뭐 수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요 며칠 전에 그 다음에 이 발표를 했죠. 서울대가 이거 2023년도부터입니다. 2023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죠? 정시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정시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정시가 늘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시점에는 정시가 몇 %예요? 40%죠. 40%잖아요. 40%인데 2023년도부터 40%예요. 벌써부터 대학들은 2022년도부터 거의 대부분 다 올려놨어요. 거의 40%에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지나봐서 내가 자기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내 성적으로는 서울대를 갈 수가 없어요. 수시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준비할 때 나머지 교과목들은 다 버려버리고 수능 과목만 그냥 파는 거예요. 수능 과목만 파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으면 서울대 갈 수 있잖아요. 점수 잘 맞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해버린 거죠. 교과 평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중에 수능 성적이 아주 높은 아이들 보면 그 수능 교과목만 드립다 파가지고 점수를 낸다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은 안 받겠다 이거 서울대는. 니네 교과 평가 내가 이거 할 거다. 교과는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세 단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A, B, C 이런 식으로. 왜 이러지? 그래서 쾅쾅거려. 좀 떨리죠? 이제 위에서 쿵쿵거리지 않게 좀.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이 여기 오타입니다. 두 명이에요. 네? 두 명의 평가자가 이렇게 각각 그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주로 그럼 보는 건 뭘 보냐? 얘가 교과목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쭉 봐요.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가 있으니까 얘가 교육과정 편성표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과인데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이과는 학교에서 대부분이 투 과목을 2개 정도는 하게 돼 있어요. 최소. 과학 중점 학교 이런 데는 이제 4개를 다 하게 만드는데 과학 중점반에 들어가면 보통은 투 과목, 과학 투 과목, 물투, 화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2 과목은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해요? 굳이 서울대를 자기가 가고 싶으면 굳이 투를 2개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는 버릴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만 딱 올인을 할 거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교과 평성에서 그냥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 투 과목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 사회 과목 같은 거 막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점수 따기가 편하니까 내신에서.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겠다는 거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 편제돼 있는 것인데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공계 쪽을 가고 싶은데 투 과목에 대해서 뭐 물투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공과를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못 받겠죠. 못 받겠죠. 그렇잖아요. 뭐, 물론 이제 자기가 계열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의대나 아니면 무슨 뭐 생명공학이나 뭐 이런 쪽이다고 하면 뭐 생투, 화투 이런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쪽 투 과목을 뭐 한 그런 쪽으로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 공대 쪽을 간다 그러면 이제 좀 뭐 서울대 쪽에서 바라봤을 땐 당연히 물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과 편성에 대해서 다 봐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세특이나 얘가 몇 등급인지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도 지역 균형을 하겠다. 서울대는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시에서도 지역 균형,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배에서 뽑겠다. 나눠서 정시조차도 그렇게 뽑겠다. 그 다음에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그냥 수능 성적만 보지 않고 2단계에서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뽑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점, 그 다음에 20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는 점수가 30점이 이렇게 기본 점수예요. 30점이 기본 점수여서 10점, 8점, 6점, 3점, 0점 이렇게 만든 거고요. 요 뒤에 괄호 친 거는 제가 이제 괄호를 치는 거는 요 점수예요. 20점 그 만점인데 15점을 기본 점수로 주고 15점을 기본 점수로 줘서 5점, 4점, 3점, 1.5점, 0점 이렇게 받겠다. 이 점수가 작을까요? 이 점수가 한 30점도 기본 점수 줘가지고 10점인데 얘하고 얘가 차이가 2점인데 2점 차이가 절대로 안 작은 점수예요. 서울대 지망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0점 얼마, 1.2, 애들 굉장히 큰 점수들이에요, 실제. 그래서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서울대를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이런 거죠. 애들이 보통 보면 내신 성적은 고3 아이들은 내신 성적을 어디까지 챙겨요? 여태까지는 3학년 1학기까지만 하죠. 그때까지만 수시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정시에서 서울대 이렇게 이 교과 성적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챙겨 내신 이 얘기죠. 끝까지 해, 끝까지 얘기해요. 끝까지 해야지 올 수 있어. 너 설사 정시로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쨌든 서울대 가려면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를 다시 또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러한 기조가 다른 학교, 연대나 고대나 이런 쪽으로 확산될 거냐라는 문제도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연대나 고대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서울대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대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연대나 고대는 정시에 교과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어쨌든 상당히 정시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하여튼 교과 다 챙겨야 된다.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상황만 좀 보면 예전에 보면 사실은 예전에 보면 특목고나 자사고 쪽에서 보면 내신 성적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학교 분위기가 워낙 좀 좋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어떤 조건에서 이제 이런 자사고나 이런 데서 정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는 조금 불리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들어가니까. 거기에 꼭 무슨 그 과목 선택한 것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 등급도 다 볼 거고 다 볼 텐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성적으로 아마 볼 것 같아요. 정성적으로 볼 테니까 아주 불리해진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1점, 2점이 아쉬운 판인데 정시 전형에서 어쨌든 이 점수 기준 이 요강으로 보면 서울대 또 이 그 수능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대 수능 평가는 아주 독특해요. 자기 점수에서 그 최저 커트라인 빼가지고 하여튼 뭐 굉장히 복잡해요. 그 점수 환산하는 방식이 그냥 일반 수능 성적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발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울대만 보면 그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냥 기초적인 내용인데 상당히 길게 했네요.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은데 길어질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2022년도부터 40%로 맞췄다. 23년도부터는 의무사항이에요. 2023년도부터는 의무사항이고 22년도는 아직까지는 그냥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서울대는 여전히 30%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40% 안 된 학교들도 꽤 있죠. 여기 뭐 홍익대라든가 뭐 이런 데 아직까지 뭐 중앙대라든가 그다음 이화여대 이런 데는 아직까지 40%를 안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2022년도 이 입시 요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23년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3년도 거 나오면 다 40% 이상으로 맞춰질 거다. 그러면 이렇게 정시가 늘어났는데 정시가 늘어난 만큼 어딘가는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줄었는데 그 줄은 부분이 어디냐면 학종이에요. 학종이 줄은 겁니다. 학종이 이렇게 쭉 줄었는데 의대나 이런 쪽은 학종 크게 줄지 않았고 치대도 그렇고요. 약대는 2022년도부터 신설이 돼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2022년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시기가 언제예요? 24년도예요. 2024년도거든요. 2024년도는 자기소개서 없어지고 자기소개서 없어지죠. 자기소개서 안 써도 돼요. 그거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교사 추천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그 해인데 그 해에 어쨌든 그 해에 약대가 2022년도에 신설이 되는데요. 모집 인원이 전체 다 따져보면 대략 한 1,500명, 1,600명 정도예요. 그러면 그 수치가 1,500명이면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대학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과 애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과 애들 가는 거니까. 보통 한 3,000명 기준으로 보면 그중에 반은 이과니까 한 1,500명, 1,600명 생겼다는 얘기는 대학교 하나가 생겨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권 대학 하나가 만들어진 거다. 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좀 호재죠. 그러니까 6년, 예전에는 그 피트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이제 시험 봐가지고 약대로 편입했잖아.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게 부작용이 많으니까 아예 6년제로 학부로 모집한다는 거죠. 2022년도부터 학부 모집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줄은 게 연대도 학종 인원 줄었고요. 그러니까 연대는 학종에서도 줄이고 논술에서도 좀 일부 줄이고요. 논술 전형에서도 줄이고 이랬고요. 고대도 원래 그 학종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줄이고요. 여기 논술이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서강대라든가 서강대나 성대 이런 쪽은 좀 많이 줄었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이 줄은 이유가 아예 교과 전형 자체가 없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교과 전형 자체가 없으면서 그냥 정시가 늘어버리니까 아예 그냥 이 부분에서 확 줄어버린 거죠. 한양대는 그 상대적으로 좀 적게 줄은 이유가 여기는 교과 전형도 좀 일부 있었고 그래서 좀 학종에서 좀 일부 그러니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학종이 좀 줄은 걸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 얘기는 근데 학종이 줄어도 학종도 여전히 어쨌든 그 모집 그 대학 입시 선발에서 어떤 중요한 어떠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요소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전보다는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추천 전형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가장 커요. 이건 계속 아마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주요 대학들 있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10%는
모집 정원의 10%는 무조건 교과 추천 전형으로 뽑아라 이런 얘기예요. 교과 추천 전형. 이거는 뭐냐면 이건 학종하고 달라요. 이거는 교과 성적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 보세요. 교과 80, 뭐 고대 같은 경우에 교과 일괄이에요. 교과 80, 서류 20. 한꺼번에. 뭐 면접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수능 최저는 있죠. 수능 최저 기준 맞출 수 있는 아이면 교과 성적하고 그냥 서류 20%로 해서 그냥 뽑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갈 때쯤 되면 서류도 뭐 자소서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럼 다 뭐예요? 학생부죠. 학생부잖아요. 학생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연대는 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연대는 지금 요 전형 자체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게 면접형이에요. 면접형. 학종 면접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을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그래도 어쨌든 1단계를 통과하려면 교과가 100이니까 교과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통과하려면 어쨌든 교과 성적이 아주 좋아야죠.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이 모든 전형들은 지금 요 전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모집 정원의 10%를 무조건 이걸로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전형은 누구를 위한 전형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전형이에요? 일반고 전형이에요. 일반고 전형이죠. 일반고 위한 전형이죠. 이건 무슨 일반고 학생들 그냥 끼리 싸우는 전형이에요. 실제. 아니, 교과가 뭐 이렇게 막 80, 100 이렇게 들어가는 교과 전형인데 이게 무슨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여기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 집어넣죠. 그렇게 되지도 않고 내신 성적이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 전형은 10% 되는 전형이 다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에요. 일반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일반고에 고등학교 입학하려면 그리고 이러한 전형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게 예전에는요 이렇게 추천 전형하는 데가 몇 군데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성균관대 이런 데 있죠. 성균관대 이런 데 절대로 교과 전형 안 했어요. 서강대 이런 데도 안 했어요. 일부 있었던 데가 한양대 아까. 한양대는 교과 전형 신설하면서 아까 학종이 조금 줄어든 이유가 한양대는 교과 전형 성격이 좀 있었거든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좀 인원이 조금 줄은 거고 여기서는 어쨌든 이 모든 전형들은 이게 어쨌든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10%를. 이게 교과부에서 이게 지시사항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고를 진학한다고 했을 때 고교 선택의 기준, 상위권 아이들 기준에서는 상위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교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라. 전교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라. 상위권 아이들은 분위기 이런 거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다. 학교 분위기 뭐 이런 거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봤을 때 좀 전교권 아이였어요. 좀 잘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일반고 가서 전교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건 수시잖아요. 수시도 하고 또 정시도 또 있으니까 정시 또 아까 40%인데 뭐 2월 인원 생각하면 최소 45% 50%는 정시로 뽑는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 전형. 그리고 추천 전형의 특징은 뭐예요? 경쟁률이 무지 낮아요. 이거는 보통 학종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경쟁률이 최소 뭐 20대 1, 30대 1 막 이래요. 근데 이런 데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는 추가 합격도 엄청 많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위로 빠져나가. 이게 뭐 똑같은 전형이니까 대부분이 뭐 비슷하게 쓰니까 추가 합격 인원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전형이에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만 중요하지 않고요. 다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의 대부분은 수능 최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쭉 정리해놨죠?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추천 전형을 분석하면
연대를 제외하고는 연세대학교는 자기네가 서울대급이라고 서울대 정도급 아이를 좀 뽑고 싶어하는 이러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만 단계 전형이에요. 연세대는 제가 보기에는 연대를 지원할 정도 되면 면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면접. 그러니까 이게 추천 전형으로 연대를 지원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 전형으로 연대를 지원했을 때 물론 교과 성적은 기본으로 돼야 되지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나머지 고등학교들은 나머지 대학들 뭐 고대, 성대, 서강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그냥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전형이에요. 그냥 서류 집어넣으면 내신 성적하고 서류 봐서 그냥 성적 그 아이들 선출하는 거죠.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최저가 있다고 그랬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어느 정도 되냐?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낮은 건 아닙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3합 5. 3합 5면 어떻게 돼요? 221, 그죠? 221 아니면 311 뭐 이거 괜찮죠? 어쨌든 그러한 식으로 되고 이과는 3합 6 고대 같은 경우에 추천 전형에서 성대 같은 경우 보면 2합 5에다가 2개 합 5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등급 3등급 뭐 이런 거죠. 여기까지 되면 된다. 그리고 영어는 3등급 이내. 영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영어 절대평가인 게 수능에서 몇 개예요? 과목이 몇 개예요?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성적평가하는 게 몇 과목이에요? 2과목이신 분은 이제 이과 어머님들 2과목이에요. 문과 어머님들은 3과목, 그죠? 일수도 있어요, 그죠? 통상 2과목인데 영어하고 어디예요? 한국사죠. 한국사 절대평가로 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제2외국어. 제2외국어하고 한문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거 절대평가잖아요. 서울대 요구하잖아요, 그거. 어쨌든 시험 보라고 요구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선택하죠. 어쨌든 추천 전형의 최저 기준은 그 정도 된다. 그리고 교과 반영은 거의 대부분이 등급 평가로 몇 등급이냐 이런 거 등급 평가 뭐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 평가하고 연대만 좀 까탈스러워서 연대는 등급 점수하고 Z 점수라는 건 이제 표준 점수인데요. 표준 점수. Z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 점수에서 평균, 학교 평균, 그 과목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거든요. 뭐 그 정도로 하여튼 Z값을 구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학생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통계 시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어쨌든 뭐 Z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 또 점수화 시켜서 이렇게 2개 반반 섞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Z 점수 이렇게 보는 거는 의외로 뭐 이렇게 좀 내신 성적이 좀 까다로운 학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는 뭐 애들이 워낙 촘촘하니까 등급으로만 평가하면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낙중대라고 하는 학교들, 그죠? 이런 데도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는 좀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 뭐 이제 그런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고등학교 선택할 때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해야지 뭐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냥 나름대로 분당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한 표예요. 뭐 전교 1, 2등 하면 당연히 서울대 쓰겠죠. 어느 학교건 간에 전교 1, 2등 하면 반드시 추천. 왜냐하면 서울대는 2명 직윤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전형으로 1, 2등 하면 당연히 서울대를 쓸 거고요. 뭐 한 10등 이내에 들면 서울대도 쓰고 서울대는 일반 전형으로 추천 전형으로는 못 쓰고 일반 전형으로 수시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연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교 한 20등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고대 정도를
일반 전형, 아까 추천 전형 말고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서 나머지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데 추천 전형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늘 수도 있겠죠. 내신 성적이 되면.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가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냐? 이 정도가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학교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대략 2등급대 애들이에요. 2점 얼마 2점 후반은 아니고 2점대 한 중반 2점대 중반. 요새 아이들이 줄어가지고요. 요새 고등학교 인원이 대략 몇 명이신지 아세요? 한 학년 뽑는 요번에 고등학교다. 낙생고등학교 몇 명 뽑으신 줄 아세요? 요번에 선발 인원? 몇 명이요? 뭐 250명 좀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250명 전후고 좀 적은 학교는 보통 200명대예요. 200명대. 200명대 뿐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뭐 한 300명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어요. 인원이 줄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인원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애들이 어쨌든 등급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명에 4% 그럼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4%. 4%면 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8등까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8명만 되는 거고 뭐 250명이다. 그러면 저 10등까지 전교 10등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2등급이면 뭐 보통 한 11%니까 보통 10% 정도 잡으면 250명이다 그러면 대략 한 뭐 전교 25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 그런데 모든 교과목을 아이가 다 2%를 2등급, 2등급 이렇게 찍지를 못해요. 2등급 대 정도 되는 애들 보면 2를 찍기도 하고 3을 찍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물론 1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평균을 내면 대략 전교 10등 정도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내신 등급이 보통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 나와요. 2.0 그냥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2.0 정도 나올 거예요. 2.0. 뭐 1.9 얼마? 2.0. 요 정도가 전교 10등 정도고요. 전교 20등 그러면 아이들 보통 보면 2등급 중후반이에요. 중반 이 정도 나는 거죠. 아까 추천 인원을 보면 아까 요 바로 직전에 요 추천 인원 보면 대부분이 재적 인원의 4%, 뭐 10명, 4%, 11%막 이게 재적 인원 쭉 있잖아요. 이게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 인원들이에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따져서 이걸 다 합산을 하면 저게 한 7, 80명 될 텐데 그럼 전교 70등까지 지원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는 전교 70등짜리 그거 써줘봐야 붙지를 못해요. 붙지를 못하죠. 워낙 어차피 뭐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전국에 막 산재해 있는데 그 애들까지 다 하면 붙질 않으니까 그거는 뭐 늘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내신 성적이 좀 좋은 아이들이 승자독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이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 넣는 애가 연대 고대를 넣게 되고 연고대 넣는 애들이 또 그 밑에 이렇게 쭉 넣고 뭐 이런 식의 구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신 성적이 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아이들한테 써주겠죠. 원서를 주겠죠. 써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움직인다. 그 기준이 뭐 이 정도라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 유의미하게 이렇게 내려고 하면 물론 이외에 뭐 많아요. 뭐 홍익대학교, 뭐 숭실대학교, 뭐 쭉 또 많이 있어요. 거기도 또 이렇게 쭉 추천 전형들, 교과 전형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상위권 대학을 우리가 노린다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아주 잘하는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은 전교 10등 들어가서 이 정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어도 한 전교 20등 이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2등급 때에 이렇게 아이들이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추천 전형을 노려볼 수 있다. 추천 전형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92점 맞았어요. A예요? B예요? A잖아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정도 나올까요? 수학 성적 92점 맞은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사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일반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받을까요? 물론 그 아이가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3, 4등급이거든요. 3등급도 사실은 좀 후하게 쳐준 거예요. 뭐 3, 4등급 때 점수 아마 나올 거다. 3등급. 그러니까 실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중학교 때 좀 이렇게 떨어졌던 애들이 고등학교 또 잘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중학교 기준의 눈높이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가 내신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좀 쉬었다가 조금만 제가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요 표는 뭐냐면요. 자세하게는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더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영재고도 있고, 과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국제고, 전국자사고, 농어촌 자율학교 뭐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교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영재고등학교가 대략 한 800명, 과학고등학교 1600명, 그 다음에 외고가 한 6000명 돼요.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1100명, 국제고등학교가 하나가 늘었어요. 예전엔 7개였는데 대구에 국제고등학교가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대략 한 1100명, 그 다음에 전국 자사고가 2600명 대략,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냥 대략 언저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어촌 자율학교, 그 다음에 뭐 비평준 명문학교 뭐 이런데 뭐 하면 대략 한 뭐 2,000명, 3,000명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역 자사고가 7,600명. 광역 자사고는 어떤 학교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서울에 보면 서울의 그 강남 쪽이나 뭐 하여튼 그 광역형 그 학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자사고 이렇게 신청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쪽 경기도 쪽에는 대표적으로 동산고등학교, 동산고 있죠, 동산고. 동산고가 경기도 쪽의 광역형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이제 그 광역 자사고. 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농어촌 자율학교예요. 농어촌 자율학교. 저 평택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있어요. 뭐 오산 같은 데 뭐 세마고 막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다 뭐냐 비평균 명문학교예요. 그러니까 비평준화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이제 그런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과 중심 학교, 문과 중심 학교 요거는 그냥 인문계, 그러니까 그 일반 고등학교 기준에서 뭐 문과형 고등학교, 이과형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 정도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2등급 기준이었잖아요. 2등급 기준. 2등급 기준에 그러니까 1.5등급 이런 기준 있잖아요. 1.5등급. 1.5등급이면 아마 대략 생각하면 전교 한 뭐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전교 한 뭐 5등 정도? 5등, 6등 이 정도 되는 애들이 한 1.5 정도 내외일 텐데 이런 아이들이 자사고까지는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이런 쪽에는 1.5등급 이런 아이들은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거기 아마 용인 외대부고 있잖아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전교 1등 아이 하는 정도의 내신 평균 등급은 한 1등급 후반 정도 되겠죠. 1등급 후반. 뭐 1.789 뭐 이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1등급 중반에서 한 후반 정도, 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정도가 아마 1등급 기준일 테니까 그 아이들은 요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서울대에 그 추천 전형을 집어넣더라도 지역균형 선발 이런 데는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반 전형 집어넣죠. 물론 일반 전형 집어넣으면 또 뽑히죠. 워낙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뽑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거의 없다는 거죠. 표로 보면 2등급까지를 보면 문과이과 2등급을 보면 여기 다 생각하면 일반 고등학교 요게요.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보면 2등급 되는 애가 보통 2등급까지가 한 10명. 그 다음에 뭐 문과중심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2등급까지의 인원을 대략 추산해 보면 한 몇 명이 되냐면 14,000명,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 요 두 인원, 요거 곱하면 보이세요? 표 있으니까. 요게 한 15,000명 돼요. 2등급까지가. 요 인원이 결국은 서울대, 연대, 고대 넣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서울대 직윤하고 일반 전형까지 다 해서 한 16,000명 정도 집어넣거든요. 요 아이들이 뭐 요쪽 집어넣고 연대, 고대 이런 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애들 싸움이죠. 그리고 뭐 영재고나 과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는 게 낫나? 이게 왜 이러냐. 요 표를 보면, 요 표는, 제가 이제 이걸 왜 넣었냐면, 이게 그 교과부에서 자사고나 뭐 하여튼 이런 특목고들이 서울대 입시, 서울대를 독식한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표로 이제 이걸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아까 이제 자사고 인원 있잖아요. 자사고는 전국형 자사고가 있고 광역형 자사고가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통계를 낸 건 그냥 자사고 그러면 전국형 둘 다 합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10,000명이에요, 10,000명. 자사고가 전국형 자사고 2,600명, 광역형 자사고 7,400명 더하면 대략 한 10,000명 정도, 그냥 크게 얘기하면 10,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에서 수시하고 정시에서 이만큼 갔다는 거예요. 대략 얼마예요? 480명 정도? 대략 한 500명 갔다고 치면 10,000명에서 500명이니까, 그죠?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한 4%에서 5% 정도가 서울대를 갔다. 자사고 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학생이 1,600명이거든요. 1,600명에서 서울대를 간 게 대략 한 200명 정도 돼요. 200명 정도. 그죠? 그렇게 되니까 대략 계산하면 한 12% 정도 나와요. 과거가 서울대 입학하는 그 퍼센트는 한 12%. 물론 과학고등학교에선 정시로는 거의 못 가죠. 이건 재수생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수시로 그냥 서울대를 가요. 그 다음에 영재고는 대략 서울대, 영재고가 800명이잖아요. 영재고 800명 기준에 이거 계산해 보면 대략 35% 정도 가요. 영재고가. 한 35% 정도가 서울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도 아까 자사고랑 비슷해요. 외고나 국제고도 자사고랑 비슷한데 대략 한 4.5%에서 5% 정도 사이를 가게 돼요. 서울대를 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 고등학교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요. 학교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분위기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문과니까 어차피 일반 고등학교를 가면 치이지 않겠냐 이거죠. 문이과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적 산출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외고나 이런 쪽으로 가서 문과이니까 어차피 외고나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 정시가 늘어나고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게 옳은 판단이 아닙니까? 라고 저하고 상담을 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문과형 아이예요. 문과형 아이인데 만약에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그냥 지원을 하면 문과하고 이과하고 같이 수학이나 이런 거 성적 선출하면 우리 아이는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이니까 좀 불리할 것 같아서 아예 그런 쪽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순전히 문과 애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한 외고 같은 데를 지원해서 거기서 어차피 그리고 분위기도 좋지 않겠냐, 외고 가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능도 늘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어머님도 있는데, 일면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맞는 부분도 있는데 외고는 특목고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무지막지 많이 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국어에 대해서 진짜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 아이가 외국어 공부를 아주 즐거워하고 이런 아이가 아니면요, 가서 치여요. 가서 치여요. 그리고 외고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완전히 특화된 학교예요. 특히 학종에 특화된 학교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외고를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외국어 관련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죠. 아예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포기해. 그냥 내신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리고 그냥 정시에 올인. 근데 그럴 거면 뭐하러 외고 가요? 어차피 일반고 가서도 다 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분위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가, 그러니까 외고를 선택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도피처로 외고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분위기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고는 수시형 학교다. 이 학교는 진짜 수시형 학교예요. 그러니까 정시로 서울대에 가거나 오히려 수능 성적 보면요, 애들 굉장히 형편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걔네들은 그냥 그런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 과거에서 수능 가리킵니까? 과학고등학교에서 수능 과목 가리켜요? 영재고에서 수능 과목 가리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외고는 물론 이제 수능 과목 하는데, 수능 과목도 이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외국어는 외국어에 대한 특화된 특목고라는 거죠. 특목고이기 때문에, 하여튼 외국어에 대한 시수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외국어에 대해서 진짜로 그 공부를 즐거워하는 아이거나 아니면 잘하는 아이가 아니면 외고 부분을 그냥 도피처로 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제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과 성향이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거는 좀 아마 가면 틀림없이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가서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수시가 되려면 그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부분의 과목들이 그 내신이라는 게 외국어인데 그 외국 공부 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아이가 그냥 덜컥 가버리면 결국은 걔는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학교 수업하고는 관계없이 혼자서 그냥 수능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고요. 일반고는 이거는 전국 평균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분당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학교에 작년에 낙생고등학교가 서울대를 정시수시 합해서 17명 보냈어요. 17명 보내면 낙생고등학교에서 7% 정도가 서울대가, 그러니까 그냥 퍼센트로 얘기하면 여기도 뭐 재수생 이런 거 다 포함한 수치들이기 때문에 한 7% 정도 보냈다는 거거든요. 7%. 그리고 대부분이 조금 좀 학교 분당에서 좀 그래도 이름 있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한 뭐 4명, 뭐 5명 이 정도 보내잖아요. 뭐 3명에서 한 5명 사이 이 정도 보내요. 그러면 대충 퍼센트로 얘기하면 한 1%에서 2%. 그죠? 그 정도. 여기가 통계낸 게 아까 한 4%,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뭐 1.5에서 2% 정도.
퍼센트로 얘기하면 그 정도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서울 분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좀 교육열이 좀 센 교육 특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요번 그 추천 전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능이 좀 확대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리한 지역에 속하죠. 왜냐하면 추천 전형 받더라도 지방 애들은 그 최저 못 맞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추천을 받아도 오히려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분당 지역은 정서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내신보다는 수능을 훨씬 더 좀 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로 보면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표 보시다시피 이게 왜 낙생고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냐면 그 신문에 난 건 잘못 나와서 제가 이걸 바꿨어요. 여기에 얼마로 나와 있었냐면 12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국 11이다.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여기 11이다. 여기 요 통계는 어떤 거냐면 특목고 자사고는 다 빠진 거예요. 학교 순위에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 기준인데 그러면 왜 그 한일 고등학교 이런 데가 왜 일반고냐? 맞아요. 그 자율학교예요. 후기 고등학교라고 해서 그렇게 분류가 되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17명이니까 17명이면 한 몇 위예요? 5위에 속하는 거죠. 전국 일반고 기준에서. 분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분당 중앙고도 꽤 작년 실적은 상당히 좋죠. 그 외에 뭐 늘푸른고등학교, 서용고등학교, 보평고등학교 이런 데 등등도 실제적으로 서울대 그냥 그 숫자로만 보면 다 10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분당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대략 분당에서 특목고, 자사고, 여기 과고, 영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뭐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거. 분당에 있는 학교, 중학교에서 가는 퍼센트가 대략 한 5% 정도가 빠져나간다. 전체 인원수 중에 한 5%, 한 5,000명 중에 대략 한 5% 정도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과고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요 표를 좀 보고 계세요. 자, 제가 지금 올해죠. 올해 고등학교 19개죠. 19개. 영덕여고까지 19개. 요 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여기에 이제 기재해 놨어요. 여기 보면 낙생고등학교 240명, 뭐 늘푸른고 216명 이렇게 쭉 뽑는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이건 그 교육부에서 할당받은 인원이에요. 학교에서 마음대로 막 더 증액시키고 뭐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이렇게 이제 뽑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건 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뭐 교사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분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좀 인원이 많은 학교가 대진고등학교 좀 인원이 많아 보이네요. 기저 288명. 그 다음에 태원고등학교, 여기도 사립고등학교죠. 여기가 좀 많고요. 나머지는 대략 한 250명 선 정도거나 한 200명이거나 좀 적은 학교들을 기준으로 보면 야탁고등학교, 운중고, 그 다음에 판교고등학교, 뭐 보평고등학교 이런 데가 좀 적죠. 그죠? 자, 그리고 작년 기준에서 이것도 좀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작년 기준에서 일지망으로 마감된 학교들 있죠. 남자 기준에서 일지망으로 마감된 학교, 마감된 학교들 이렇게 쭉 좀 정리해놨어요. 정리해놨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일지망으로 마감한 학교 이런 것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원서 쓰실 때 그냥 참조해서. 근데 이게 올해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작년 기준에서 그런 거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입학원서 쓰실 때 이렇게 쓰잖아요. 1단계로 5개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원서를 쓰게 돼 있는데
1단계를 쓸 때는 1단계는 지금 이 성남은 구역이 1구역, 2구역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그냥 그 학군 전체에 대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당에 살더라도 뭐 이 수정구 이쪽에 학교,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어요. 1단계에서. 그러니까 1단계는 그냥 이 전체 학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쓰죠. 그죠? 전체 학군을 대상으로 해서 쓰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 출신 고등학교, 그러니까 출신 중학교에 속해 있는 구역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분당에 사니까 제가 그냥 분당에 있는 학교가 전체가 19개, 영덕여고까지 하면 19개가 있고,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18번까지 쓰는 거고, 여자아이들은 19번까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게 되는데,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되죠. 혹시 뭐 다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가 나는 낙생고등학교를 꼭 가고 싶어. 만약에 낙생고등학교를 꼭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일지망에다가 낙생고를 쓸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낙생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지망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지망에다가 아까 그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애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이제 그런 그냥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그 별로 이렇게 비인기 학교를 딱 써버리면 1단계에서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그 아까 비인기 학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1단계 원서 쓰실 때 낙생고등학교를 가고 싶으면 여기다 1단계도 낙생고 쓰고요. 2, 3, 4, 5를 다 센 학교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떨어지죠. 그러면 다시 2단계에서도 다시 일지망에 낙생고를 또 쓰는 거예요. 낙생고를 꼭 가고 싶으면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그 1단계에서 다른 학교에 엉뚱한 학교에 붙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나중에 녹화되면 또 문제될지 모르겠다. 여기다 낙생고를 쓰고요. 근데 이제 뭐 낙생고등학교가 되고 어떤 학교 A라는 고등학교가 항상 여태까지 보면 항상 뭐 6지망, 7지망 써도 막 붙은 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만약에 덜크덕 써버렸어요. 자기 집 옆에 있다고. 써버리면 그냥 여기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생고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돼버리면 그냥 그 학교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지망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쓰고, 그 다음에 2, 3, 4, 여기 나머지는 다 센 학교를 써야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또 여기 낙생고에서 또 추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뭐 꼭 가야 될 학교가 있으면 그렇게 원서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한 여기 5개 학교 중에 순차적으로 뭐 좀 되는 학교를 그냥 쓰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써도 돼요. 꼭 그 학교가 아니다. 그렇게 그냥 가고 싶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쓰면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는 뭐예요? 다른 사람도 가고 싶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잘 안 돼요, 거기서. 잘 안 돼서 어쨌든 원서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어쨌든 요거 지망은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지금 이 부분을 좀 잘 보세요.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학원이 수학학원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워낙에 이제 수학이 좀 과목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학을 물론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수학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애를 먹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요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2학년 때 무엇을 학교에서 가리키는지를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제가 표로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낙생고등학교는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기하를.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하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문과 계열로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는 기하를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 통계를 3학년 때 하게 되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대부분이 수학 선택 과목을 뭐를 선택해요? 문과 아이들은 확률 통계를 선택하거든요.
확률 통계를 선택하기 때문에 3학년 때 확률 통계가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이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만 기하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죠? 2학년 때는 이과 갈 아이들만 기하를 선택하게 되고 그냥 수원 수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과는 2학년 때. 그러니까 훨씬 좀 여유가 있잖아요. 문과 계열 아이들이 보통 이과 계열보다 수학이 조금 일반적으로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과목이 2개도 버거워 죽겠는데 3개를 공부하라고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하라고 쓴 학교들 있죠. 여기 기하라고 쓴 학교들, 여기 기하라고 쭉 써 있는 학교들 있죠. 이런 학교들은 문과 계열로 자기가 나는 문과 계열 쪽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2학년 때 그냥 공부해야 될 과목이 수원, 수투 2개예요. 2개. 2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학습 부담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확률 통계가 섞여 있는 여기 있잖아요. 돌마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야탑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솔고등학교 이 학교 있죠. 여기 뭐 써 있어요? 확통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확통이라고 써 있는 이 학교는 무조건 확률과 통계를 문과 아이들하고 이과 아이들하고 공통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저거를 2학년 때. 그러니까 문과 애들도 확률 통계를 선택해야 되고 이과 애들도 확률 통계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률 통계를 문이과가 같이 성적 산출을 하게 돼 있는 학교예요. 다시 말해서 문과 애들이 불리한 학교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문과 애들은 수학에 좀 부담감이 좀 큰 아이들인데 2학년 때 수원 수투에다가 확률 통계까지 들어야 돼요. 이 학교 떨어지면.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가 좀 문과를 배려한다면 2학년 때 무조건 기하를 좀 듣게 하고 3학년 때 확률 통계를 좀 하게 하면 좋지 않냐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서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제가 설명회 때도 뭐 저희 설명회 하면 바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보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계속했어요. 왜 이거를 자꾸만 2학년 때 왜 확률 통계를 하냐. 기하를 시키지. 그러면 어차피 이과 애들만 그냥 기하를 하게 하고 문과 애들은 3학년 때 확률 통계를 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3학년 때 확률 통계를 하면 문과 애들이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요. 어차피 이때쯤 되면 이과 애들은 확률 통계를 선택을 안 해요. 교과목에서. 그러니까 이때 기하를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미적을 선택하죠. 이과 애들은. 확률 통계를 선택을 안 해요. 차라리 딴 걸 들어요. 뭐 과학 같은 거를 듣거나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이렇게 확률 통계가 들어가 있는 학교는 문과 애들끼리만 확률 통계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내신에서 조금 그래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과 계열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문과 계열 아이인 것 같다라고 하면 학교를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기하를 하는 학교를 가는 게 좋겠구나. 기하를 하는 학교. 그죠? 근데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해. 우리 문과 계열을 갈 거야. 예를 들어서 문과 계열을 갈 거야. 우리 아이는 수학을 진짜 뭐 이과 애들보다 더 잘해. 그러면 오히려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2학년 때 확률 통계를 하는 학교를 가는 게 좋죠. 그죠? 어느 학교 있다고 그랬어요? 돌마고, 중앙고는 좀 뭐 저기 과학중점학교니까 좀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 야탁고등학교. 근데 여기 또 비인기 학교네. 한솔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데 이제 지원해서 가면 오히려 수학에 문과 계열 중에서 오히려 더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요. 그리고 2학년 때 기하를 하면 기하는 아까 어떤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기하는 A, B, C로만 평가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설사 저게 좀 들어가 있어도 이과 애들도 좀 부담이 덜해요. 학교 시험이 훨씬 쉬워요. 등급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1년 내내 기하 배우는 거예요. 1년 내내 기하 배워요. 보평고등학교가 올해 기하를 1학기 때 다 끝내버렸는데 다 끝내는 학교가 보평고등학교 하나 있었는데 이 학기도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좀 나눠서 해도 여유 있게 아이들이 공부하게 하면 되는데 일찍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지도 않아. 다른 것도 없어. 다 모두 다 과학 중점으로 몰아놓은 다음에 과학 4개 투까지 4개 다 듣게 만드니라고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몰아놓은 거예요. 몰아놓은 건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근데 바뀌었더라고요. 보편고등학교도 그냥 1년 내내 보편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바뀌었어요. 그냥 1년 내내 그냥 기하 2학년 때 배울 수 있도록 편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단하게 만약에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그냥 옆집 어머님들 얘기만 듣지 말고 고등학교를 자기가 이제 꼭 가야 되는 고등학교가 이렇게 정해지시면 그 학교 홈페이지를 반드시 들어가 보세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돼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그러니까 뭐 저런 그 맘카페 이런 데 가시지 말고 그냥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거기 다 나와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학교 교육과정. 그거 클릭하면 좀 빠른 학교는 벌써 2021학년도에 입학생들 벌써 커리큘럼이 다 올라가 있어요. 업데이트가 돼 있는 학교가 벌써 있고요. 아닌 학교는 아직까지 이제 현재 아닌 학교는 작년 거 기준으로만 나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요번에 이거 만들면서 찾아보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벌써 올라와 있고 그런데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면 어머님들이 이제 이게 복잡하니까 이거를 못 보셔서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는 방법은 여기가 기준단위라고 써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거는 교과부에서 이 기준 단위수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면 1단이고 2번 들어가 있으면 2단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적 산출할 때 단위수도 곱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5번 공부하면 5단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시간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기준 단위수예요. 이건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고 이 권장사항을 학교장은 이 권장사항을 조금씩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가 있어요. 뭐 한두 학점 정도 단위수를 한두 단위 정도는 뭐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수학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8단위니까 8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1학년 때 4단위, 1학년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수학 이건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수학은 2학년 1학기 때 4단위로 배운다. 교과부에서는 5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 학교 특성에 의해서 이것은 그냥 4단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수투는 뭐 이렇게 이건 뭐 필수 과목이죠. 수능 필수 과목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보세요. 고전 읽기, 기하, 실용 영어 중에 택 1이에요. 이게 2학년 때 하는 거죠. 2학년 때. 이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과 아이들은 당연히 기하를 선택하겠죠. 이과에서. 물론 이과 아이들 중에서도 난 기하하기 싫어. 차라리 실용 영어를 할 거야. 그래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그건 수시 버리는 학생이 하는 행위예요. 수시를. 근데 2학년 초반인데 벌써부터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때 이제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문과 아이는 뭐를 선택하겠어요? 고전 읽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실용 영어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것도 뭐냐면 요게 다 뭐예요? 일반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ABC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학년 때 1학기, 2학기 때 1년 내내 배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단위수는 5단인데, 아니, 여기는 그 교과부에서는 5단위로 운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4단위로 운영을 해서 2단위 2시간씩 이렇게 1학기, 2학기 내내 배운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확률 통계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수학에서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거를 3학년 때 이제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라 이런 거죠.
4개를 선택해서 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순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한다는 거냐면, 그러면 보세요. 문과 아이 같으면은 당연히 이거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뭐를 선택할까요? 문과 아이면. 확률 통계 듣겠죠, 당연히. 이거 수능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요. 뭐, 화작. 그 다음에 엄매? 뭐 같이 들을 수도 있겠죠, 국어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듣든가 뭐 영어 회화를 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선택하겠죠. 이과인은 어떻게 듣겠어요? 뭐 여기서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미적분을 들을 수 있고요. 그죠? 때에 따라서 확률 통계를 들을 수도 있겠죠. 확률 통계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이 밑에 거를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4개를 선택하게 돼요. 여기서 이럴 거예요. 이과 애들 중에서도 이과도 고3 때 확률 통계를 이렇게 2개를 미적분도 듣고 확률 통계를 고3 때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고3이잖아요. 수능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나는 확률 통계를 수능으로 볼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수능으로 볼 건 아닌데 확률 통계는 분명히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듣는다?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뭐 수학이 또 잘 되는 애들은 뭐, 나는 그냥 뭐 미적분 확률 통계 같이 듣고 뭐 다른 거 들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순회고등학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과인데 그러면 요때 상황이 되면 고3 때 어떻게 좀 듣는 게 괜찮을까 이게 맞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보평고등학교 한번 볼게요. 보통고등학교는 이거 뭐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좀 빨라집니다.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이과 아이들은 당연히 기하를 듣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과 아이들은 뭐 당연히 기하를 들을 거고 문과 아이들은 진로 영어나 뭐 심화국어 이런 것들을 들을 거다. 근데 2학년 때 이게 편제돼 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아예 미적분, 언어와 매체와 미적분을 듣는다고 딱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과 아이들은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문과 애들은 언어 매체 들을 거고 이과 애들은 미적분을 딱 듣도록 아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쪽 보세요. 이게 막 떨리냐? 여기 보면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서 택 3이에요. 택 3인데 여기서 택 3인데 이게 확률 통계를 이게 2학년 때 이렇게 이건 선택해서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하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이과 애들은 여기서 당연히 물원, 화원, 생원을 들을 거예요. 택 3을.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문과 애들은 이때 2학년 때 여기서 뭐 확률 통계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완전히 기하하고 수학에서 2학년 때 확률 통계를 나눠놓은 학교예요. 따로따로 성적 산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보평고등학교가 이게 과학중점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애들이 많이 안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절대 문과 애들한테 불리하지 않아. 수학도 이렇게 나눠놔서 성적 산출하고 뭐 이러는데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이런 거를 좀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좀 정해진 학교를 보면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 제가 아까 정리해 놓은 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기하, 확통. 아까 제가 보평고등학교는 기하하고 확통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슬러시 해놓고선 2개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뭐 2개를 다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2개를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다는 표시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대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요. 기하하고 확통하고 그냥 2개를 다 들을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좀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면 이 문이과가 나눠서 이렇게 성적 산출을 한다는 거구나 수학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셔서 이렇게 좀 고등학교 할 때 보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거의 얘기는 다 끝났는데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한 것의 가장 요체는 우리가 정시가 확대됐다는 얘기는 정시가 많이 확대된 거예요. 정시가 확대됐다라는 그것만 딱 보면 굉장히
그 학교 분위기가 좋은 학교, 그러니까 정시가 늘었다는 건요, 수능이 강력해지는 거잖아요. 수능이 강력해지는 거니까 어쨌든 학교 분위기가 좋은 학교, 이런 학교가 이제 유리해진 거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다시 그거 외에 아까 뭐라 그랬죠? 추천 전형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그 사실로 보면 이게 교과 과정도 엄청나게 중요하네, 뭐 이제 이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요 그룹 아이들이에요. B 그룹 아이들. B 그룹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내신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주 성실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 아이들이죠. 내신이 1등급 아이들이니까 중학교 기준으로 해서 뭐 전교권 아이들이에요. 근데 노력형 아이들. 노력형. 중요하죠. 노력. 여기 뭐 고등학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노력형 아이들.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성실한 아이들. 그런데 좀 이런 거 있잖아요. 학업에 대한 좀 역량? 학업에 좀 하여튼 좀 뭔가 응용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발력, 응용력, 뭐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을 열심히 성실히 해서 유지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B 그룹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요, 어차피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까 내신 학교 들어가면 10등 이내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분당 지역의 정시는요, 수능은요, 워낙 강한 지역이에요. 여기 워낙 하여튼 수능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데서 또 공부하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요 그룹 아이들에 있어서는 내신 전교 10등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 센 고등학교 별로 안 좋아요. 그 학교 가면 그냥 수능으로 가야 돼요.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게 좋겠다. A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A는 그냥. 근데 A도 요새는 전략적으로, A도 사실은 중학교 때 A그룹은 아이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성실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많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죠? 영재고나 이런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요 그룹 아이들조차도 저는 생각을 할 때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도 전략적으로 좀 굳이 막 이렇게 센 데 가서 이렇게, 물론 거기서 잘하면 아주 금상첨화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요, 일반 고등학교끼리는 브라인드 면접 들어보셨죠? 브라인드 면접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엄포만 놓은 게 아니라 실제 그 학생부 들어갈 때 학교 다 지워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교과부에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다시 이쪽에서 명단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끼리는 커리큘럼 차이가 안 나요. 그렇잖아요. 분당에 이게 무슨 A 고등학교인지 B 고등학교인지 이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죠. 그건 몰라요. 저거는 알 수 있어요. 외고, 이거 당연히 구별되죠. 일반고하고 외고 당연히 구별되잖아요. 전국형 자사고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봐요. 워낙 걔네들이 입학사정관들이 너무 많이 봤어. 그 학생부를. 알겠죠? 응?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일반 고등학교끼리는, 일반고끼리는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상위권이 되는 게 유리하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는 별 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분위기 별 차이 없죠. 낙생고등학교나 대진고등학교 이런 데가
내신 성적이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리고 거기 애들이 수능 성적이 좋은 이유는 뭐 제가 보기에는 원래 좀 그런 아이들이 모인 거 하나, 그다음에 워낙 상층이 두꺼우니까 내신 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학교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분위기보다는 그게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입시에서는. 그래서 특히 요 학생들, B그룹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좀 피해서 가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학업 능력이 좀 이렇게 우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뭐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하지 않아요. 썩 잘하지 않고, 그래도 뭐 어쨌든 그렇다고 뭐 아주 놀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는 게 좋을까? 뭐 센 학교를 과연 보내야 될까? 아니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뭐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학을 좀 뭐 잘하지 못해요, 아이가. 잘하지 못하면 너무 센 학교 보내시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욕이 없어질 것 같아. 해도 안 된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해도 나는 이 과목은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좀 이렇게 학업 능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너무 이렇게 센 학교 보내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오히려 좀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뭔가 이게 자기가 성적이 오르고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이렇게 너무 센 고등학교. 그러니까 주로 요쪽 그룹 아이들인데, 뭐 요쪽 그룹, 요 그룹 아이들 있죠. 요 그룹 아이들. 여기 뭐 D도 마찬가지. 요 그룹 아이들도 굳이 뭐 이렇게 너무 막 센 학교 이렇게 선호할 필요는 없을 거야. 일단 애가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죠? 애가 안 가려고 할 텐데, 애가 그냥 굳이 너무 이렇게 막 센 학교 이렇게 넣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학교 기준에 가장, 어머님들 요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학교 기준이 그 밥 맛있는 데, 그죠? 어디예요? 밥 맛있는 데가 어디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 뭐 송림 밥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영동요고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동요고는 근데 워낙 이제 거기 학교가 내신이 좀 치열해가지고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가 맛있다고 그래요? 태원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그룹 아이들도 너무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센 고등학교한테 좀 맞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불성실해요. 근데 머리는 있어. 그러니까 불성실해. 얘가 중학교 때 보면 그냥 하여튼 대충 하는데 좀 성적은 나와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 생각에는 아주 애가 머리는 좋아서 하는데 열심히 안 해. 그래서 항상 뭐 그냥 그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맨날 오락실 가서 살고, 아니면 하여튼 공부하라고 그러면 딴 데 이렇게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 아이들. 근데 머리는 아주 좋아요.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오히려 좀 분위기 좀 센 학교 좀 보내면 오히려 좀 분위기 쪽에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오히려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 아이들은 일반 고등학교 가도 내신은 크게 막 이렇게 써먹을 때가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가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어차피 이제 정시파거든요. 정시파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좀 센 고등학교, 다시 말해서 여기 그룹으로 보면 한 C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오히려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건 되게 잘 봐요. 근데 내신 성적은 아주 형편없어. 그리고 막 내신 성적도 과목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은 좀 오히려 센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자사고나 특목고 이 얘기는 오늘 좀 얘기는 안 드렸고요. 거의 안 드렸고, 기본적으로 현재 입시 구조에서는
어쨌든 좀 추천 전형이 굉장히 커졌으니까 그게 꼭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그 밑에 중하위권 대학들에서도 추천 전형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교과 전형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상위권 대학까지도 생겼으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점을 가지시고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